자, 오늘 이제 39일차 웹앱 개발 2가 2번 남았어요. 오늘까지.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또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DB 연결하는 것까지 했고요. 서블릿한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서블릿이 JASP한테 요청 토스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응답하는 건 JASP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해봤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라미터 처리하는 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쵸.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거 DB에서 가져온 이 아티클 로우스, 얘는 이제 서블릿에서 이 DB util, CQ SQL 이거 두 개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가져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JSP한테 넘기기 위해서 set attribute 리퀘스트 안에다가 이 속성을 세팅을 해놓고 리스트한테 줬을 때 얘가 받아오는 방법까지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임포트, 자바처럼 임포트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따로 적어줘야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저번 시간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얘를 가져왔으니까 실제로 가져온 애를 여기다가 사용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바로 해볼 거예요. 일단은 DB를 좀 먼저 켤까요? XAMPP DB를 켜놓고, DB를 켜야 정상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SQL 로그도 DB 어차피 쓸 거니까 하나 켜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 로우스로 실제로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페이지 한번 일단 실행시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버를 켜주고 안녕 나오는 것까지 일단 확인하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안녕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 안녕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 URL 지금 얘는 이걸로 들어왔구나. 우리가 여기서 설정했던 웹서블릿 이 URL 주소로 들어왔을 때 안녕이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일단 되고요. 그럼 얘가 이를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도메인으로 URL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금 JSP한테 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는 된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이 안녕 말고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진짜로 아티클 로우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게시물 3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v1으로 ul에 li, 여기서도 이거 돼요. 우리 그 코드펜에서 사용하던 이거 ul의 자식으로 li를 만들겠다 였잖아요. 여기서도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ul에 li 3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번 그리고 알짜, 그리고 제목. 이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쭉 리스트로 나열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박아 놓은 거니까 알박은 채로 나오겠죠? 여기를 이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황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썼던 여기서 자바 변수 활용하는 방법, 아티클
lows에 get 일단 get을 0에 한 번 더 get, 여기는 id. 자, 얘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article lows는 리스트 맵이잖아요. 리스트 맵이라는 거는 일단 리스트, 얘가 지금 데이터 3개 들어있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안에 맵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0번, 리스트 0번, 1번, 2번인데 이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잖아요. 압축 파일이 돼서 그 맵은 키워드로, 키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article lows한테 get 0번 여기까지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get id 하면 이 맵 데이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키가 id이네, 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하는 거죠. 이건 자바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쓰면 안 되고 형변환을 한번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 형변환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좀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는 로컬 데이트 타임, 우리 이제 그 콘솔 게시판 만들 때 JDBC 해서 만들 때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형변환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아티클 객체 안에서 우리가 스트링으로 했다가 이거 타입 안 맞아가지고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는 reg date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는 스트링이죠. 제목은 문자열로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타이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article lows 리스트 맵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키가 이 컬럼명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컬럼명 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임포트가 안 돼서 뭐라고 하는 거죠? 임포트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자바에 가서 임포트 되어 있는 거 가져와도 되고요. 위치를 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얘 같은 경우 그냥 여기서 로컬 데이트 타임 임포트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얘 한번 해보면 여기 임포트 들어왔잖아요. 이거 가져와도 돼요. 근데 위치를 알면 그냥 저처럼 쓰셔도 되고,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머리에 있는 거지 얘를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복사를 좀 해서 여기 인덱스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저장해주고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 데이터 잘 들어왔네요. 우리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1번 11월 21일 20시 31분 45초 일치하고요. 제목 3개, 테스트 1, 2, 3 다 일치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우리 리스트에 원래 역순으로 꺼내는 거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일단은 꺼내오는 거, 꺼내와서 잘 보여지는 거 확인을 먼저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버전으로 또 한번 해보죠. 우리는 반복문으로 얘를 좀 손쉽게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반복문 쓸 수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자, 또 int i는 0부터 i가 3 i 뿔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닫아주는 거, 이 밑에서 닫아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이 li가 총 3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i가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해서 3을 포함하지 않게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li를 넣어준 거니까 반복문이 돌면 저 안에서 3번 총 반복이 되겠죠. 그럼 이거 저장해보고 실행했을 때 또 잘 되는지 한번 또 확인하고. 잘 나오네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다 1번 나왔죠. 여기 이걸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얘를 i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i가 0, 1, 2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 결과가 잘 나오겠죠.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거죠. 단지 그냥 기본적인 걸 JSP에서 활용할 뿐이에요. 그 활용할 때 구조가 좀 다른 것 뿐이고, 그냥 JSP 안에 우리가 이제 프론트 하면서 했던 HTML 그 쓰는 공간 안에 자바 태그를 추가로 쓸 수 있다. 자, 자바 태그?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또 버전을 늘려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줄여볼 거예요. 어떻게 줄일 거냐, 얘가 지금 이렇게 좀 볼게요. 밑에가 잘 안 보이시니까. 지금 article rows에 get i까지 얘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얘를 좀 줄이고 싶어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있으니까. 그럼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할까요? 얘를 최대한 안 헷갈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놓고 맵에 string object 맵 하나 만들어서 article row 라고 하는 애로 하나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서는 이 부분 필요 없고 이 부분 대신에 얘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그쵸? 반복문 돌 때 이 맵 article row라는 애한테 리스트에서 맵 자체를 꺼내와서 넣어주는 거니까 그 맵으로 가져왔을 때 id, 키 값으로 데이터 꺼내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건데 한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반복되는 걸 좀 줄였을 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시켜 봤을 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쓸 때 얘를 나눠서 묶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이 자바 문법 안에 JSP가 사용이 되는 거죠. li가 쓰였으니까. 이럴 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무조건 줄바꿈이 될 때 나누는 게 아니라 자바 문법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자바 문법 사이에 JSP가 사용이 된다? 이럴 때는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줄바꿈을.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뭐 이해를 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쓰는 방법인데 제가 어제 이거 스크립트리 처음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버전 4도 한번 해보죠. 버전 4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3개가 들어있는데 데이터가 하나 추가돼요. 데이터가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4번이. 그러면 게시물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3개씩 밖에 안 나오잖아요. 얘네가 3개씩 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종료 조건을 우리가 3이라고 박았으니까. 그럼 얘를 좀 더 유두리 있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꺼내오는 주체가 누구예요? 얘죠. 데이터 받아온 애가 얘잖아요. 그럼 얘한테 지금 데이터가 4개가 들어있는데 4줄이 들어있는데 그
그 중에서 우리는 3개까지만 볼 수 있게끔 반복문을 돌렸기 때문에 3개까지밖에 못 보는 거니까 4개를 다 보려면 얘가 리스트니까 아티클 로우스의 사이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 사이즈가 지금 글 4개일 때는 4일 거고, 그럼 0부터 4까지 0, 1, 2, 3 돌 거니까 얘는 4개를 잘 보여주겠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게끔. 버전 5. 얘는 제가 이만큼을 잘라내게 할 거예요. 이만큼을 잘라내게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버릴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넣고 나서 얘를 이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반복문 뭐 하는 반복문이죠? 그냥 아티클 로우스 한 번씩 순회할 때마다 얘한테 넣어주는 향상된 포문이죠. 우리 자바에서 사용했던 향상된 포문 문법이에요. 어차피 얘가 지금 한 번씩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니까 이렇게도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역순으로 바꾸려면 처리가 따로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버전 5까지 잘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서블릿 안에서 DB 연결했고요. 그 연결한 DB 가지고 퀄이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데이터를 JSP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리퀘스트한테 set attribute 한 거고요. 우리가 리퀘스트를 넘겨줄 거니까 여기서 넘겨줄 수 있는 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담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JSP가 리퀘스트를 통해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데이터를 꺼내서 실제로 사용할 때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형변환도 해줘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뭐 이런 반복문 돌리는 문법이야. 사실 자바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걸 하나 좀 고치고 갈게요. 제가 어제 이 DB 연결해서 얘 DB UT를 활용해 가지고 이 쿼리 실제로 실행시키는 select rows 기능 날릴 때 객체화해서 날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객체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DB util이 다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얘는 객체화 안하고 그냥 설계도한테 일시킬 수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거 객체화 안 할 거고요. 얘 그냥 설계도한테 일시키는 걸로 좀 바꿀게요. 굳이 객체화를 안 해도 되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참 이것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죠. 여기 하고 있는 김에 지금 우리가 이 secure SQL이라는 애로 쿼리를 여기다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얘를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secure SQL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자세한 건 몰라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건 갖다 쓰면 된다 라고 했고, 사용법을 익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자바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진 상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secure SQL은요 이제 웹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웹 취약성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저 secure SQL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항상 웹 취약성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보통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개발을 하지만 운영에 실제로 이제 얘가 오픈을 하고 나서 프로젝트가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보통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해요. 행안부도 하고 뭐 어디 다른 데도 하고 이제 공공기관들에서 보통 그 웹 취약성 검사를 쭉 하는데,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이제 연락을 줘요. 개발자가 그걸 보고
수정할 걸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취약성 문제가 없도록. 이거에 대해서 규칙도 많고 되게 법안도 되게 까다롭고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CQ와 SQL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얘는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진짜 간단한, 뭐야 또 어디 갔어? 자꾸 이렇게 꺼지네요. 진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지, 쿼리 사용한 거를 보고, 얘밖에 안 했구나. 자, 쿼리를 이렇게 날리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조건문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id는 1이다 라는 조건을 수행할 수 있게끔 쿼리를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쿼리를 날릴 때 우리가 여기를 변수 인자로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SQL에 어펜드 할 때도 물음표 쓰고 쉼표 찍은 다음에 데이터 넣어줬었죠, 변수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에 대한 값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줌으로써 이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해왔었는데,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where id 얘를 물음표를 넣고 우리가 여기 변수로 들어오는 이런 걸로 처리를 해줬다 했을 때, 여기다 넣는 값이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입력을 하는 값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id는 없거나 공백이거나 1은 1이다죠. 그럼 우리가 5월 조건식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혹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실행되겠네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id라서 좀 잘못 들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보통 인젝션에 대한 기본적인 예시를 들 때 이런 걸 합니다. 우리 상황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로그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멤버 테이블에 로그인 쿼리다 라고 했을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겠죠, 사용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된 변수를 날려서 동적으로 처리를 할 건데, 저 아이디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애드민은 보통 이제 관리자 계정일 테니까 애드민 넣어놓고, 패스워드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패스워드에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얘가, 이 쿼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몰라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 계정인데 관리자의 계정을 모르는 상태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대요. 그럼 누군가 악의를 품고 그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겠죠. 뭐 게시물들을 다 지워버린다거나, 관리자한테 권한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이런 게 이제 SQL 인젝션이에요. 누군가 이제 고의로 쿼리문을 강제로 변경시켜서 날려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파괴하는, 좀 시스템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웹 취약성이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앤데, 얘를 막기 위해서 CQ와 SQL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한테 어펜드를 안 하고요, 그냥 솔직히 쿼리는 그냥 이렇게 날려도 되거든요. 이래도 여기 안에만 잘 넣어주면, 얘 구조 맞게 변경만 잘 해주면 쿼리 인정돼요. 이 쿼리가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CQ와 SQL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어펜드로 쓰고 있던 이유가, 이렇게 날리는 거랑 이렇게 날리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링으로 그냥 날려버리면 누군가 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날려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 CQ와 SQL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얘는 이 공백을 다 짜여진 틀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릴 수 없게, 얘는 지금 공백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런 거 처리 안 되게끔, 정상적인 쿼리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안 쓰고 그냥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보내도 돼요. 대신에 그러려면 요 안에 있는 이런 것도 수정을 좀 해줘야겠죠? 받는 매개변수 타입이나 이런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CQ SQL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진짜 취업해서 실무 나가보시면 네, 되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에러들이 되게 많아요. 에러라기보다는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취약성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 취업하고 받았던 웹 취약성 문서가 취약점 그 개수가 3,800개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저는 이제 입사하고 그 시스템을 우연히 담당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와서 날라온 걸 보니까 3,800개예요. 그럼 이 3,80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코드만 봐도 얘는 이런 취약성이 걸리겠는데? 라는 게 느껴지는 시기가 와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웹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웹 취약성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잘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웹 취약성 검사 보면은 막 그 어떤 표준 취약성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뭐 지금 읽어보셔도 어차피 이해하기가 어렵긴 할 텐데, 이런 거 취약점 가이드, 이게 막 저기 나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처리하려고 보면은 여기 SQL 인젝션이 있죠. 이런 거 종류 되게 많아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성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취약성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성만 처리를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봐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얘랑 뭐 불필요한 메서드, 뭐 이런 거 다운로드랑 업로드 할 때도 여기서도 이제 쿼리를 강제로 이상하게 날려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취약점 인젝션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봤는데 여기 데이터 평문 정송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 같은 거에 엮여 있는 내용도 있고, 진짜 막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다 경험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미리 막 엄청 준비를 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CQ SQL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이런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CQ SQL에다가 쿼리 어펜드 할 때 항상 이 방식으로 써왔어요. 객체 만들어서 어펜드.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뭐였지? from 여기에 secure sql.from 요 안에다가 뭐 여기까지만 넣을까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날려도 돼요. 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만들어져 있는 애거든요, 스태틱으로. 그러니까 객체화하기 전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진 건데,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얘는 보면 얘가 객체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어펜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넘긴 스트링, SQL 스트링을 매개변수로 받아온 거를 인자로 넘김으로써,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이랑 이거 두 개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객체를 우리가 만들 거냐 아니면 얘가 만들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코드 내에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으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네요. 로드 됐지?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이거 리스트 JSP 안에서 활용하는 거 했으니까 얘도 커밋 한번 할까요? 이 config 글로벌 이름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DB 연결 그런 건가요? 여기 잠깐만요.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한 분 마이크가 열려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껐거든요. 네네. 게시물 리스트 부양 서블리싱 여기에서 얻어온 데이터를 JSP에게 넘겨주고 JSP에서 분봉문으로 출력 그 수업 진행 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 생기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비대면 분들도 원활한 수업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커밋한 거 공유를 하나 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 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뻔하죠?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잠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디테일 했을 때 id 2 하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이 페이지처럼 상세 보기가 나오도록 번호는 어쩌고 날짜는 어쩌고 제목은 어쩌고 내용은 어쩌고. 그럼 현재 우리 테이블에 이 네 가지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더 들어있는 분들은 더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4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블리 파일 하나 필요할 거고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JSP 파일도 하나 필요하겠죠. REQ 써드릴게요. 얘는 이제 출력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이거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웠던 거 활용하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얘를 55분까지 10분간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